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터이자 디지털 노마드 MJ입니다. 사실 캐나다 밴쿠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지금 멕시코로 좀 피신을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햇살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컨텐츠를 완전히 제외하고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제조를 하는 사장님들 역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제품의 소개서, 그리고 사진, 영상 등 모든 게 컨텐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좋은 컨텐츠란 무엇일까요? 브랜딩, 마케팅의 관점에서 컨텐츠를 바라본다면 좋은 컨텐츠란 한마디로 우리 브랜드의 컨셉이나 가치, 느낌, 메시지를 그때그때 목표나 전략에 따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면 단순히 트렌드 혹은 대중들이 원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현 위치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현재의 전략과 연관되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각각 알맞는 컨텐츠들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반드시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구글 SEO나 블로그 기사 같은 것들을 위한 글, 그리고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미지,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비디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생각해둔 컨텐츠 스토리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브랜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브랜드가 같은 결을 갖고 다른 채널 속에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컨텐츠들인지 그 말투나 색깔에서 우리 브랜드의 느낌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꾸 비슷한 느낌의 컨텐츠가 뜨면서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느껴졌을 때 그 브랜드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보통 광고 분석 수업에서 제가 이건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하루에 6번 이상 똑같거나 비슷한 무언가를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인지 혹은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번 정도까지는 실제로 계속 해당 광고 등에 노출이 되어도 큰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크게 인지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러한 컨텐츠가 뜨고, 페이스북 스토리에서 이러한 광고가 뜨고, 틱톡에서 뜨고, 유튜브 광고에서 뜨고, 뉴스에서 이러한 글이 나고 하면 사람은 당연히 이 브랜드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 브랜드가 무슨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회사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네이버 블로거들이 글을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한데, 구글은 웹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믿을만한 웹사이트 블로거들이 글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입어주고 먹어주고 리뷰를 써주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내용은 또 나중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앞서 항상 이전에 수업을 했던 그 브랜드 가이드 토대로 비슷한 느낌을 주며 만드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연관된 정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컨텐츠의 소비자는 누구일까? 이 컨텐츠를 만나고 소비하는 소비자는 왜 이 컨텐츠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하지 않고 만드는 것의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북미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많은 라이터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글을 쓰는 많은 라이터들이 연관된 내용이 아닌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라이터들이 쓴 글을 읽는 것은 구글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SEO를 생각해서 구글 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딩 관련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를 통해 독자에게 어떠한 내용 혹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자 함인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신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등 목표에 따라 컨텐츠 기획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컨텐츠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면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 컨텐츠가 온라인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 실제로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호수 속에 살아남는 컨텐츠는 뭔가 남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저에게 키워드에 묻는다면 저는 키워드,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기억 저장 공간이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 기억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긴 문장보다는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들을 상대적으로 먼저 기억이 떠오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와 문장으로 검색
검색을 하는지, 또한 어떤 검색 키워드가 경쟁력이 가장 많은지를 찾으며 본인만의 키워드 시트를 만들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컨텐츠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추적하고 전문 SEO 툴을 이용하여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각 키워드별로 순위를 추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은 마케팅 툴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전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SEMrush, Ahrefs, 스파이프 등이 있고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트렌드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 제가 또 이용하면 좋을 것들을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웹사이트들을 꼭 이용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키워드에 이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영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미지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좋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느낌이나 효과,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브랜딩 혹은 브랜드의 마케팅이라면 이미지와 관련하여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일성 있는 컨셉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의 컨텐츠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가이드를 따르는 가지만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 피드에 이미지를 올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올려보면서 갑자기 어떤 컨텐츠를 확 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영상.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영상 전문가가 아니고 사진 혹은 비디오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브랜딩을 위한 영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역시 목적에 따라 어떤 영상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주는 영상, TV용 커머셜 영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짧은 영상 등 목적에 따라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광고를 해보면 실제로 3초 이상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바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강렬하게 눈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컨텐츠 관련하여서 글, 키워드, 이미지, 영상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질 좋은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가이드가 매우 중요한 건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가이드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었으니 다음 단계인 북미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